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서 저희가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5월 둘째 주까지 계속 실적들이 나오죠. 오늘은 어떤 쪽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보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60% 이상 정도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저희가 지수랑 연결을 해볼 때도 불확실성이 크지만 시장은 덜 빠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실적 추이를 살펴볼 때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상회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급부로 예상치 대비 실적이 못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까지 연속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한 실적이 발표된 하나의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연속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투자자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 발표일을 체크를 하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연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와야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기판 사업을 영위하는 심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8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47%, 저번 분기 대비해서는 8%의 증가하는 수치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저번 분기 대비해서는 16% 정도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실적보다 좋은 측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익 측면에서는 매출액보다 더욱 나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방 산업이 좋은 상황에서 환율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의 보탬이 되었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구체적인 제품, 메모리형 패키지 기판 부분에서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즉 수요 같은 경우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조건에서 유리하게 기업에게 작용을 했고 이 부분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통상 그 기판 사업 같은 경우는 마진이 낮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진이 발생하는 구간이고 이제 영업 레버리지까지 함께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0%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 다음 분기까지 연속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그 스마트폰 부분이라든지 PC 쪽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아직 뚜렷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메모리형 부분, 그 패키지 기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 플러스돼서 지금 좋지 않은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수요 부분까지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실적은 연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근 기판 업종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었고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기판 중에서도 1분기 실적이 안 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반영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실적을 대입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도출을 해본다고 하면은 7배 수준을 하회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성장이 될 수 있는 업종 중에서 기판 업종은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었고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제품적인 측면, 그 다음에 마진적인 측면에서도 일회성이 아니다 보니 지금 접근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주도 업종군 하나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현재 관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상반기 내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심택, 오늘은 특징주로 꼽아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2분기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전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는 실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도 많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사실 지금에라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쪽에서 혹시 볼만한 이슈나 종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행이라든지 항공, 그다음 엔터, 화장품 이러한 기업들이 부각이 되는데 전일 하나투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 좋다는 거는 저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적자가 다시 추가로 발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그 여행업 자체를 본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당연히 1분기 실적은 안 좋았고 이제는 리오프닝 때문에 그 수요, 그러니까 여행의 수요가 회복돼서 여행주가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여행을 갈 때 저희가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간다기보다 이제 여타 플랫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많다 보니 예전에 그런 호황 정도의 회복세의 기대는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리오프닝 중에서도 그냥 직감으로 무작정 좋아질 테니 여행주를 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항공주를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은 버리고 다시금 바뀐 환경에서 다시금 리오프닝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특징주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CNC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색조 화장품 ODM 기업인데요. 이 화장품 관련해서는 리오프닝과 밀접하기도 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는 그런 환경에서 먼저 수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립스틱이라든지 립틴트 제품의 매출 비중이 60%고요. 단지 우리나라의 매출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법인에 대해서도 글로벌로 다각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CNC 인터내셔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저희 방송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의 특징주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저희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FOMC 회의 전에 시장이 불확실성이 연속되고 있는데 다만 시장은 하락을 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선행에서 그와 같은 변동성 그 부분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기존의 관망 시점에서 이제는 주식을 서서히 늘려도 되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FOMC 회의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파월의 그러한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휴일을 앞둔 우리나라 시장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측면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